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5편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의 품사.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꼭 필요한 4가지의 품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4가지 품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품사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 품사란 뭡니까? 네, 단어의 뜻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단어의 뜻.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이 모여서 일정한 뜻을 이루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사물의 이름이면 명사,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는 형용사, 그 다음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있었냐는 부사로 나타내주고, 그게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를 나타내줄 때는 동사로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네, 전원에 집을 짓고 어린아이가 화분을 들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명사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 명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네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할 때 cloud 이렇게 이제 써준다는 얘기죠. 이 구름의 명칭이죠, 그죠? 어떻게 사물의 명칭을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명사를 사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sky, 하늘이죠. 네. 그 다음 tree, 나무. 그 다음 house, flower, girl, hill, hill은 언덕이죠. grass는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말을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양, 색깔, 수량, 형태 등을 나타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되냐? 파란색이죠, 그죠? 그래서 blue sky. 그래서 blue라는 말은 이렇게 형용사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white, 색깔을 이제 얘기해 주죠. 그 다음 green, 네, 녹색이라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round, 자, 언덕이 둥글게 있죠. 그래서 round. 그 다음 three, 꽃이 3송이가 있네요. 그래서 three, 이렇게 수량을 얘기해 주고, beautiful, 아름답다, 모양을 얘기해 주죠. 그죠? 그 다음 pretty는 소녀가 예쁘다라고 할 때 이렇게 pretty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좋은 집이다. 그래서 좋은 good 이렇게 그리고 수풀이 굉장히 자그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small. 명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명사로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수량이 어떻고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는 이렇게 형용사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명사로 얘기해주고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는 형용사로 얘기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부사로 가겠습니다. 부사입니다. 부사는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로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 또는 동사 이거고, 부사는 부수적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준다. 그러면 봅시다. 소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제 her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on the way, 이렇게 소녀가 길 위를 걷는다 라고 할 때 길 위라고 할 때 on the way, 길 위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부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on the way 이렇게
단어가 3개가 모였죠, 그죠? 스펠링이 모여서 있을 때는 단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이면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here는 부사지만 on the way는 부사구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나무 밑에 이렇게 소녀 동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라고 할 때는 under the tre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구나. 그 다음 아침에라고 할 때는 in the morning 시간을 나타내 줬죠. 그 다음 집이 땅 위에 이렇게 지어졌어요. 땅 위에라고 할 땐 on the l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집 근처에 이럴 때는 near the house 집 근처에 풀이 있다 라고 할 때 near the house 그래서 the glass is near the house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on the grass 풀 위에 꽃이 피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도 있겠고 하늘에는 네 이렇게 새가 날아간다 라고 할 때 in the sky 하늘에 이런 것들이 다 부사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냐를 얘기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와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소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은 오빠인 것 같아요. 오빠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와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인데 걷다는 이제 동작을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렇게 am, are, is인데 얘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나는 소년이다. 이다와 있다를 얘기해 줄 때 이다와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에는 am, are, is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I am, you are, he is 이렇게 있다와 이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꽃이 자 이렇게 담장 옆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서 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stand 라고 하죠. 아버지인가 봐요. 앉아 있다 라고 할 때 sit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어디론가 가고 있다 라고 할 땐 go 그 다음 걸어가고 있다 walk run은 뛰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 이제 동작을 얘기해 주는 말입니다. move, 하늘에서 구름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얘기죠. 이렇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 준다 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땐 우리는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ecome 동사가 있어요. become 동사는 무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다, 가을이 되다, 봄이 되다 이럴 때 무엇이 되다 라는 말을 쓸 때 become 이라는 뜻을 쓰고 그 다음 feel은 느끼다 요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예요. 나는 추운 것을 느껴 그럼 I feel c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해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동작은 굉장히 많죠. 간다, 달려간다, 걸어간다, 그 다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데 그것은 영어를 반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주는 이 상태 동사도 동사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문장을 구성할 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4가지의 품사를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생겨났으면 단어의 뜻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사라고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명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형용사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있었느냐는 부사고, 그것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를 나타낼 때는 동사이다. 요 4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영어를 이제 구사하고 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자, that's all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studying here. 여기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만나기 바라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time. Bye bye.